네, 카라 전진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깨가 무겁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그 토론자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선 뭐 산업이 움직이려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적극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미 그 공약으로도 나와 있고, 또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축산업의 근본적 개선을 명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너무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답답하다, 이제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갑갑하다, 그 말씀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닭은 생명이고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농장은 병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 농장의 바이러스며 진드기며 그런 거를 어떤 의료만으로 해서 전부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오만, 그거 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8천만 마리 닭과 돼지 살처분해서 묻었거든요. 올해만 4천만 마리 죽여서 묻었잖아요. 그러고 지금 개선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동물들 죽일 때도 이렇게 뭐 변화해야 된다고 막 이 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먹는 음식에 살충제 문제 나오니까 그제서야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미안함, 그거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안함 가지고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금 수의 사회에서 AI가 동물복지로 해결될 수 없다. 완전한 답변은 동물복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도 동물복지가 해결할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를 동물복지가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이 면역력이 높아서 진드기가 감염이 안 돼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지금 아니에요. 동물복지 농장이라는 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 138농가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이 동물에 대한 관리자적 정신을 갖고 계시고 누구보다 동물에 대한 유대가 깊고 제대로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이에요. 그 동물복지 농장에 있는 닭들도 진드기 감염되고 당연히 AI 올 수 있죠. 얼마나 감시 감독하면서 제대로 보살피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 의료적인 접근, 그거는 좀 단편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 철새 문제 때문에 방사농장이 더 감염된다, 이런 거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과학적 기준 같은 거 외국에 지금 조사되어 있는 거 많이 있고, 한국의 상황 조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꼭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지금까지 이제 거의 그 본인의 신념이나 아무런 그 지원 없이 동물복지 농장 해오신 분들의 목소리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에 다시 동물복지 농장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강론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물복지 농장 운영자나 관심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지난 그 9월 6일 날 250분의 동물복지 농장 및 관심 있는 농장주분들이 오셨을 때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그 133분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동물복지 농장 주인분들이 60여 분, 그리고 동물복지 농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60여 분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온 설문 결과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을 느껴요. 신념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어려움을 느끼냐? 그러면 지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문은경 과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직불금, 시설 자금, 그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3개 지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절실하게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얼마만한 강도로 얼마만한 자원을 마련해서 지원할 것인가, 지금은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거 이외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판로 개척이 어렵다. 이제 마케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류독감 같은 게 이제 발병했을 때 관행축산하고 차별성이 없는 부분, 그리고 복지축산 표시가 전혀 부각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해 주셨냐면은 사육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홍보 지원, 이거에 대해서 54%가 꼭 필요하다고 해주셨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100%가 동의해 주셨어요. 진작에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 가지 말고 이런 건 좀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동물복지 농장 하시는 분들이 그 제가 이제 발표 끝나고 강의 끝나고 전부 모이셔서 저한테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신념을 가지고 어렵게 해왔다. 그러나 뭐 그 동물복지형 농장 이런 뭐 한국형 농장 이런 것들이 또다시 대규모 농장을 불러오고 대자본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막아달라. 충분히 본인들이 동물복지 농장을 할 그런 그 의지가 있고 시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부원에서 이번에 달걀이 없어서 못 파셨대요. 이구동성.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직돼 있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움직여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방형 케이지나 풍부화 케이지 같은 이런 것들이 복지용 농장으로 해서 다두 사육으로 다시 이게 복지 기준이 흔들리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지농장 그 설문하고 농장주분들하고 이제 만나고 그 거는 뭐냐 하면 정말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빠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해 줄 수 있는 마케팅이나 사육환경 표시 같은 걸 해준다면 복지농장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확대 가능성 있다. 그 2025년까지 안 가도 30%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카라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는 굉장히 간절해요. 간절하고 매우 과학적이고 정확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평사 사육하는데 시멘트 바닥에다 완격 깐다. 완격 깔고 그 위에서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모래 목욕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혜원 박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입자 크기가 모래 목욕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미 다 거치고 시행착오를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지농장이 확대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다 그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시고요. 네. 네. 시간이 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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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